100억대 자산가로 알려진 신사임당 주원규라는 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논란의 본질이 뭐냐? 오늘은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저작권에 대한 짜잘짜잘한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주피디 채널에 김춘삼이라는 분의 성공기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김춘삼은 게스트로 출연을 했고요. 이 주피디는 진행자였는데, 이 김춘삼이라는 분이 그 조회수 높은 영상들의 제목, 썸네일, 대본 이런 거를 참고해서 불과 3시간 만에 동일한 수준의 컨텐츠를 만드는 노하우를 소개하게 되죠. 그런데 이 류병이라는 유튜버가 그 김춘삼의 썸네일과 자기 썸네일이 비슷하다는 걸 발견하고 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진의 컨셉도 좀 유사하고 이 문구, 썸네일 문구는 이제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자기 영상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썸네일을 따라한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썸네일은 이런 사진과 그 문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컨셉은 비슷하긴 하지만 뭐 사진 저작물 이슈는 없어 보이고요. 이 문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회수 선생님의 사건인데, 이분이 그 트위터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셨어요. 그런데 한 출판업자가 그 이회수 선생님의 그 트윗 글을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해버린 거죠. 그럼 이렇게 단순한 문장도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왜냐하면 이런 한 줄짜리 문장도 남이 못 쓰게 하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글이 짧다 하더라도 독창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이런 글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는 이 문구를 따라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이슈가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장들이 촌철살인급의 그 심오한 내용이 있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 김춘삼이 그 영상 대본,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저작권 침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 과학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그 리뷰영이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너도 퍼와서 만든 건데 저작권 침해를 네가 주장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살펴보면 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과학 영상도 물리학자들이 관측, 실험, 그런 분석한 데이터를 인용해서 소개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또는 이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하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항상 그렇게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 채널의 경우는 이 어려운 지식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표현이 독창적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런 모기와의 전쟁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표현과 그 소재의 배열에 독창성이 있다면 이 저작물로 인정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게다가 세탁학 기술 같은 기술 서적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그 기존의 서적들과 동일 유사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 표현 형식이 그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럼 이걸 보면 리뷰영이의 스크립트는 저작물인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이 다음으로 리뷰영이의 표현 형식을 김춘삼이 얼마나 따라했느냐, 과연 얼마나 비슷하냐, 선 넘었느냐, 이거를 사실 판단을 해봐야 하는데, 이 김춘삼의 채널이 이제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소송까지 갈 일은 이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결국 리뷰용이의 스크립트는 이제 저작물로 봐야 되지만 대비해야 할 김춘삼의 영상이 폐쇄됐기 때문에 리뷰용이는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소송상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의혹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주PD인 주원규도 이제 사과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주PD가 자기 채널에서 이거 누명을 썼다,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반박 영상을 올린 거죠. 그럼 이 주PD의 반박이 과연 맞는 말이냐,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이 근거 중에 하나는 남들도 이렇게 다 표절하고 따라하고 모방하는데 이게 나만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참 잘못된 예예요. 왜냐하면 이 저작권은요, 이 창작을 규율하는 거고요, 이 상표는 창작이 아니고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법리가 전혀 달라요. 게다가 이 과자 업계에 대한 모방을 예로 들고 있는데, 여기 이 짱구하고 이제 신짱,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짱구. 그런데 이 짱구는요, 이 삼양의 등록 상표예요. 그래서 크라운도 원래는 짱구를 못 말려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다가 이 상표권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못 말리는 신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 그 짱구에 대한 라이센스를 사온 롯데조차도
짱구란 말을 못 써요. 삼양이 상표권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연 모방의 예로 들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의문인 거죠. 게다가 이 초코파이는요, 이게 그 오리온이 상표 관리를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오리온 입장에선 좀 억울하겠지만 상표가 이제 풀린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런 상표들 있잖아요. 이거 다 등록 상표예요. 이거 그냥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예로 나와 있다고 해서 아 모방해도 되는구나 해서 저 상표 그대로 쓰시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상표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모방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예로 이걸 든다? 이게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레시피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특허나 영업비밀, 뭐 부정경쟁방지법 같은 이제 또 다른 법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 어떤 경우이든 저작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아니에요. 그럼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PD가 왜 까여야 되냐. 이 게스트인 김춘삼이 잘못한 거지 진행자인 주PD가 뭐 맞장구 좀 쳐준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우리가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칼 만드는 사람이 범죄자인 건 아니죠. 이 노아 AI라는 프로그램 자체 그리고 이걸 만든 사람들은 사실은 죄가 없어요. 단지 김춘삼이라는 개인이 그걸 악용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PD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주PD가 그 어느 한 명의 카피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쳤다가 아니죠. 이 주PD의 인터뷰 영상에서는 노아 AI를 악용하는 방식을 홍보하고 있죠. 그런데 이 노아 AI의 공동대표는 주PD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주PD의 자기 사업 홍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 노아 AI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까이느냐. 이 시스템은 키워드나 주제를 추천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성공한 컨텐츠를 반복 재생산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PD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주PD의 홍보 내용처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같은 주제의 동일한 컨텐츠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다르지만 보고 나서는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영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시청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정보의 양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통한 마케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 주PD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르면 동일 컨텐츠를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컨텐츠의 양이 이렇게 증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거죠. 결국 시청자들은 이 중복된 정보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기업들은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게 되면서 시청자, 크리에이터, 광고주 이 모두가 피해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점이 주PD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고 또 주PD에게 궁금한 부분인 거죠.